네, 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즌2부터 중학교 2학년 미술을 맡게 된 배시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재밌고 즐거운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해볼 즐겁고 재밌는 뻔뻔한 미술, 네, 아주 뻔뻔할 정도로 재밌는 뻔뻔한 미술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부탁 말씀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자, 매너 채팅, 매너 댓글 부탁드려요. 네. IT 강국의 체스 제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이미 온라인 문화나 채팅 문화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매너 있는 매너 댓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또 즐기면서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유튜버 BJ들보다 저희가 재밌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미술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미술 수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은 결국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수업 말고도 오프라인 할 때도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댓글로 이렇게 소통 많이 해주시면 더 재밌고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어떤 거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피카소의 미술 퀴즈라는 걸 해볼 겁니다. 피카소는 다들 아시죠? 피카소가 워낙 유명하니까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피카소는 알 거예요. 그죠? 이 피카소가 미술 퀴즈를 하나 내놨대요. 퀴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면서 여러분도 몰랐던 천재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피카소의 미술 퀴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플렉스한 미술 작품들. 여러분들 플렉스란 말 많이 쓰죠, 요즘. 힙합계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플렉스가 가시하다, 뽐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특히 미술 작품에서도 이런 플렉스가 많이 나와요. 세계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면서 플렉스한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피카소의 미술 퀴즈, 플렉스한 미술 작품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도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카소의 미술 퀴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하기 전에 이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스웩 넘치는 사람인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미술을 안 좋아하고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말로 따지면 진짜 21세기 최고의 간지남, 미술계의 최고의 간지남,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이 사람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체파를 장시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림을 보면 눈, 코, 입 막 따로 붙어 있고 막 이상한 그림들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피카소가 원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굉장히. 원래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학교 다니면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중학교 때 그렸던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 그림이 피카소가 중1 때 그린 거예요, 중1 때. 수업 시간에 연필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제 끄적끄적 그린 게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중2 때 그림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중3 때는 사이즈 더 큰 걸로 막 이 정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미술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충남의 학생 미술 실기대 같은 거 있죠. 피카소는 이미 중학교 때 전국을 다 휩쓸었어요. 이미 상이란 상을 중학교 때 이미 다 따가지고 더 이상 나갈 대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활동 그럼 하고 이제 프랑스로 가야겠다. 이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막 눈, 코, 입이 따로 있는 그런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피카소의 미술 퀴즈는 어떤 거냐면 이제 피카소가 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질린다. 나 이미 잘 그리니까 나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그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입체파를 만들기 시작해요. 막 눈, 코, 입 따로 붙이고 막 몸 잘라내고 막 여기저기 붙이고 이상한 그림들 있죠. 이게 세상에 기존에 없던 그림이잖아요. 피카소가 처음으로 그린.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퀴즈예요.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그림 그리는데 막 그려놓고 자, 이거 뭐게? 이거 뭐게? 막 물어보면서 나온 거죠.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카소가 어떤 거 했는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볼게요.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정말 실제로 피카소가 했던 그런 그림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희가 퀴즈로 한번 해보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캐치마인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친구가 정말 이상하게 막 개똥같이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들이 막 찰떡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칠판에다가 어떤 학생이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은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걸 찍어 온 거예요.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이 뭘 표현했는지를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네, 지금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정답 나왔어요, 벌써.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일단 그림에 눈에 띄는 게 여기 네. 정답을 말해버렸네. 지금 이해를 설명을 어떻게 드리면 여기 양 그림 있죠? 양에다가 활을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양이랑 활이랑 더해서 양궁. 정답은 양궁. 네, 대충 어떤 게임이신지 알겠죠? 네, 요딴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친구들이랑.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피카소의 미술 퀴즈를 들어가 볼게요. 이거 다 맞추면 상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 그림은 무엇을 그려놓은 걸까요? 뭘 나타낸 걸까요? 일단 이 칠판에 그려지는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촌농, 양초, 운수 막 올라와요. 근데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정답을 맞추실 줄 몰랐는데, 정답이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전자, 핫초코. 네, 지금 정답 나왔네요. 힌트를 줄 필요가 없네요. 너무 잘해서. 그렇죠. 정답은 초코우유입니다. 초코우유.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양초죠, 양초. 네. 이 양초의 코에서 자, 양초의 코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저 물이 우유라고 보는 거예요. 양초 코에서 나온 우유. 그래서 초코우유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맡으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네, 점점점 정답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맞힌 문제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몇 문제 맞췄는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이 그림에 뭐가 보여요? 일단 가운데 소가 있죠, 소. 소가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죠? 뒤에 그 농부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소를 키운 농부가 슬퍼하고 있고. 자, 이 그림은 어떤 걸 나타낸 걸까요? 네, 뭐 또 정답이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오답도 없네요. 거의 다 정답을. 네, 죽다가 영어로 뭐죠? 죽다? 네, 죽다가 다이. 소가 죽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다이소. 네, 소가 죽었다. 이렇게 쉽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그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했을 때 굉장히 맞추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 굉장히 센스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을 너무너무 쉽게 맞추네. 자, 벌써 두 문제 맞춘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게요, 문제를. 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쉽나요? 네. 니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 저 친구는 누구죠? TMI. 알면 안 되는 건가? 네, 또 정답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성캠도 있고, 날씨, 리포터, 또 정답이 쭉쭉쭉 올라옵니다. 네. 너무 쉽게 맞춰요, 지금. 해피 선데이. 네. 네, 이미 정답이 채팅창으로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해죠, 해. 해가 지금 리포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답은,
해리포터. 해가 리포터를 한다. 해리포터. 네, 정답은 해리포터였습니다. 이 3번까지도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정답자가 빨리 나오고 많은 걸 보면. 점점 뒤에 더 어려워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쉬우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네요. 자, 바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4번부터 지금 3번까지는 약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문제였어요.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네,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칠판에 이게 뭐 그림인지 문자인지 뭐가 적혀 있죠? 네. 자, 이거는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오, 네, 중1 수준인데도 그래도 지금 바로바로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네, 채팅 중에 전 문제를 못 맞췄어요. 전 초등학생만도 못한가 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가벼운 센스를 보는 거니까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지금 바로바로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 맞힌 친구들은 맞춘 사람은 천재인가? 애들 똑똑하다. 근데 정말 센스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이 너무 많으니까 힌트 필요 없이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숫자가 뭐죠? 숫자. 못 맞히신 분들. 이 숫자가 어떻게 누워있어요?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누워있죠. 그래서 가로로 숫자가 누워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가로수.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4번까지 너무나도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렇게 정답자가 너무 많으면 상품 주기가 힘든데. 바로 5번 문제 가볼까요, 그러면? 유백월 친구. 저게 숫자야? 네. 이거 문제를 낸 친구가, 최대한 숫자인 것처럼 안 보이게 좀 띄엄띄엄 쓴 거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자, 이 친구는 그림을 좀 그리는 친구가 봐. 색칠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림을 내줬어요. 자, 그림 안에 지금 어떤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정답이 뭘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대릴사위. 대릴사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가 보다. 대릴사위제를 아시나 보네. 자혼, 혼자. 한자, 태극기. 태극기가 여기 보이나요? 너굴, 아이디 너굴. 다들 천재인가? 내가 멍청한 건가? 지금 정답 맞추신 분들이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해보면 이렇게 정답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나오지도 않는데 문제 내고 거의 한 10초 안에 정답이 바바박 올라와요. 지금도 거의 정답자가 20명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벌써 나 천재인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천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지금 왼쪽에 이게 자인 건 아시겠죠? 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신랑 전통 신랑 복장을 입고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자가 장가를 간다. 그래서 정답은 자장가입니다. 자장가. 네, 못 맞추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거 맞추신 분이 대단한 겁니다. 자, 뭐 이런 문제를 해보는 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알던 단어를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인 거죠. 새로운 각도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는 연습인 거죠. 한 번씩 이런 것도 해봐야 여러분들의 뭐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6번 문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자, 6번 문제. 이번 친구는 볼펜으로 그림을 그렸네요. 네, 아재 개그 같아요. 네, 그죠? 아재 개그도 이런 거 많죠? 이런 종류의. 자, 이번 볼펜으로 그려서 조금 뭐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죠? 어떤 걸 그렸는지. 칼집, 도박, 칼빵. 노란 딱지. 저분 강세예요. 너무 잘하는데. 와박. 그래도 지금
이 그림이 초가집이고 위에 있는 게 박이라는 것까지는 좀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박 위에 지금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꽂혀 있죠? 그래서 초가집 위에 박 위에 꽂혀 있는 검. 네. 이거를 네, 세 글자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아, 네. 또 30초가 막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정답이 또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검박집, 박 엑스칼리버. 네. 이 칼이 뭐 엑스칼리버만큼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또 정답 쭉쭉 올라옵니다. 네. 힌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박힌 검이 꽂혀 있다. 그래서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네. 박보검. 아, 네. 지금 뭐 이분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 박보검 팬분들한테는 미안해요. 그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갖다가 지금 옆에 있는, 그 볼펜으로 그린 이런 초라한 그림으로 만들어 놔서, 뭐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네. 지금 현재 6문제 나갔는데, 6문제까지 지금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6문제 다 맞췄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정답을 올리기 전에 막 30초 안에 정답을 다 맞췄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아이디 젤리님. 아, 개 잘생겼다. 네, 정말 잘생겼죠? 네. 선생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네, 이렇게 좀 비슷하게라도 좀 생겨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요, 신명관 학생, 네, 토고야 학생, 임성준 학생, 유지원 학생, 김민서 학생, 너무 많네요, 지금. 네, 6문제까지 맞춘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2문제 틀렸어요. 뭐 2문제 틀린 거 선방한 거죠. 네, 이제 3문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3문제, 9문제까지 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꼭 찍어서 꼭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림 사람도 그림을 좀 그리나봐. 네, 컬러풀하게 문제를 제시해 줬네요. 자, 그림 속에 네, 누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네, 오른쪽에 네, 시커먼 사카 쓴 친구도 보이고. 자, 또 이 그림에 있는 이미지들을 조합 유추해가지고 정답을 맞춰봅시다. 네. 네, 이거는 정답이 더 빨리 올라오네요. 점점 뒤로 갈수록 정답이 점점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무늘보님, 네, 하나도 못 맞췄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파란 거, 네, 파랗고 네모난 게 저게 얼음인 것 같아요. 그죠? 얼음. 네. 얼음 중에 하나가 죽었어. 해골 표시를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삭가 쓰신 분이 저승사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네.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 얼음이 죽었다. 얼음이 죽었다를 세 글자로 요약해 보는 거죠. 아까 다이소 때 해봤죠? 네, 죽었다가 다이니까 거기다가 얼음을 한자로 빙, 이걸 합치면 네, 다이빙. 네, 정답은 다이빙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죠? 네. 심지어 영어랑 한문이랑 합쳐졌는데도 여러분들 너무 빨리 잘 맞춰주셨네요. 그죠? 자, 바로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 문제.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줬네요. 자, 이 8번 그림은 어떤 걸 유도하는 답일까요? 뱃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네. 삼다도, 돼지바, 돼지바 먹고 싶다, 그죠? 삼겹배, 네, 처음으로 조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 좀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왔나 보다. 조금 어려웠나 보다. 삼겹살, 돼지 표류기, 돼지바, 돈가스. 지금 다 계속 오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근데 저기 올라오는 이 오답들을 다 조합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엔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7번 문제까지는 힌트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8번 문제는 뭐 힌트를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세빈 학생이 달라고 하니까 드릴게요. 일단 그 화면 안에
돼지가 몇 마리 있죠? 네, 돼지인 건 다 아시겠죠?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몇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의 돼지가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네, 세 마리의 돼지가 배를 타고 있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되는데 돼지를 한 글자로 바꿔야 돼요. 돼지를 한 글자로 바꾼 다음에 세 글자로 한번 네, 힌트 나가자마자 네, 또 폭풍 답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힌트 조금 줬는데 이거 알아듣고 와 바로 정답을 외치시네요. 이번 중2학년들 충남 중학교 2학년들 센스 있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정답을 조합해 보면 네, 돼지돈자죠. 네, 돼지돈. 네, 세 마리의 돼지가 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세, 배, 그다음에 돈. 네, 돼지돈자. 정답은 세뱃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1번 피카소의 미술 퀴즈 마지막 문제. 네, 이거 9문제까지 다 맞추신 분들한테는 네, 상품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파이팅 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네, 마지막 문제 칠판에다가 학생이 그렸는데 조금 알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 이렇게 좀 어설프게 막 그린 그림이라서 근데 이런 게 더 재밌죠. 네. 칠판에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칼과 방패, 네. 흡연은 아니고요. 흡연으로 보이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검과 방패, 네. 손가락 싸움. 네, 또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정답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소드 실드, 금단 현상. 네, 근데 이미 이쪽에서 힌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칼이랑 방패 가지고 막 싸우니까 뭔가 좀 크게 보면 전쟁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죠? 그죠? 팔들이 막 칼이랑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팔들이 하는 전쟁이다 라 그래가지고 이 정답을 조합하시면 되는데 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네. 네, 페이스 책 말고 얼굴 책 말고 네, 별그램 네,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네, 팔로워. 네. 정말 이 9문제까지 맞출 동안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맞추기 힘들거나 뭐 이게 어려워해서 이렇게 빨리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선생님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예, 지금까지 9문제를 모두 다 맞췄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 힌트 없이 심지어 다른 친구가 올린 정답 없이 3초 안에 9문제를 다 맞췄다 하는 학생. 네, 안녕 학생. 저렇게 안녕이라고 해놓으면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네, 민석기 학생 다 맞춰주셨고 연희 학생, 전하, 어둠이, 강지민 학생, 상현 학생 너무 많네요. 네. 이분들한테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드리지? 네, 오늘 이 피카소 미술 퀴즈의 상품은 네, 자, CGV 영화권 2매랑 네, 아웃백 5만원 외식 교환권은 아쉽게도 제공되지가 않고요. 네,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9문제를 다 맞추신 여러분들께는 네, 피카소 퀴즈왕이라는 네, 타이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갑자기 채팅창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냉담해졌어요. 네, 아주 분위기 싸우고 좋습니다. 네. 자, 9문제를 막힘없이 다 맞추신 여러분들께는 네, 당신들을 22세기 천재로 임명합니다. 어디 가서 막 자랑하셔도 돼요. 나 이번에 피카소 문제 다 맞췄어. 퀴즈왕이야. 22세기 천재야. 네,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아주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좋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라는 거. 네, 아까 채팅창에 적어주신 분들, 네, 정말 센스와 간지가 나는 친구들로 정말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 드릴게요. 자, 1교시는 네,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과 피카소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일상에서 봐오던 정말 평범한 당연한 단어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네, 팔상에 전환을 해서 이미지로 그려서 맞춰보는 뭐 그런 사고력, 창의력 기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그래도? 네. 재미없고, 뭐 이미 다 기존에 해봤던 친구들도 재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해볼 것은 플렉스 해버린 미술 작품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렉스, 과시하다, 뽐내다. 특히 미술 작품 중에 이렇게 플렉스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쩌면 플렉스의 원조는 미술 작품들일지도 모를 거예요. 워낙 고가로 막 거래되고 하니까. 이런 작품들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세계가 뭐 자본주의 세계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유통되고 거래되는. 근데 이 미술 작품들이 엄청 고가에 막 거래가 되는데 막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미술 작품들을 보면 이제 요즘 뭐 트렌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들, 뭐 어떤 가치, 어떤 문화가 사람들한테 유행하고, 그다음에 각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알아보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플렉스한 것들을 가미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작품들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탑3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들 3개만 딱 볼게요.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작품 3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작품명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작가는 폴 세잔이라는 작가고요. 자, 경매가. 자, 이 작품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감이 잡히실까요? 저는 처음에 봤는데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너무 높은 숫자여가지고 167억. 이게 또 몇만 19억 1조? 1조 넘어갔어요. 1억 132억 아주 올라오는데 3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경매가는 무려 2억 7,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900억. 2,900억.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2,900억 얼마나 큰 돈인지. 대단하죠? 그죠? 이 작품이랑 작가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줄게요.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자, 요분, 폴 세잔이라는 사람인데, 후기 인상파예요. 후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 빈센트 반 고흐 알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막 이렇게 기차를 주고 막 여러분 행동하신 분. 그분이랑 같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후기 인상파. 자, 근데 피카소, 고흐랑은 좀 성향이 다르죠. 그림 스타일이. 지금 왼쪽에 보는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그림을 봐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분은 약간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폴 세잔이라는 분이 유명하고 이 작품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분이 정물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뭐 인물화나 자연을 그렸지 정물화를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유리컵이나 뭐 어떤 사물, 뭐 꽃 이런 거, 꽃병 이런 거. 예전에는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분이 나는 이 사과 이런 정물 가지고 대단한 뭔가를 이뤄낼 거야. 그리고 막 밥 먹고 사과만 그려요. 맨날 막 사과 그리고 유리병.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물 하라는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미술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에 영향을 미친 3가지 사과가 있다.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사과, 두 번째 뉴턴의 사과, 세 번째 지금 보시는 폴 세잔의 사과. 그만큼 이분이 그린 사과 그림이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정물화랑 뭐 이런 자연, 산을 그리면서 원했던 것이 대상의 어떤 본질적인 형태, 구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원뿔, 원기둥,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그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 구조를 미술에 담아가지고 어떤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유명해진 게 피카소가 이분 그림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어요. 저렇게 그림을 단순화해서 형태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피카소가 세잔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그림도 많이 보고 했다고 하죠. 아까 봤던 그 수행남, 간지남, 피카소가.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이 그림들이 더 비싸게 팔렸던 것 같습니다. 3위 폴 세잔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 2위. 자, 이 작품은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월렘 드쿠닝이라는 작가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3위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금액에 팔렸겠죠, 그러면. 자, 얼마에 팔렸을까? 네, 5,200억, 5,700억, 네, 3억 8천만 달러, 네, 4,700억. 그래도 여러분들이 3위를 봐서 그런지 대충 억 단위를 그래도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경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억 달러. 네, 경매가 네,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네, 3,200억 달러. 네, 여러분들이 얼추 근접한 가격을 맞췄어요. 그죠?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1번 문제, 피카소 미술 퀴즈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자, 이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명 인터체인지라는 말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그 교통이 혼잡하니까 거기에 이제 교통 혼잡하지 말라고 막 세워놓는 그런 거 봤죠. 그런 걸 인터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린 드쿠닝이라는 사람은, 자, 이분입니다. 자, 이 드쿠닝이라는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미국으로 했어요. 미국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이 의의가 있는 게, 원래 예술은 유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다 유럽이 장악을 했어요. 예술 분야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거의 유명하신 작가분들, 화가분들은 다 그쪽에서 나왔어. 태어나고, 활동하고, 작품 다 거기에 있고. 그래서 9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거의 예술 장악하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유일하게 예술 분야만 미국이 최강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90년대에 어떤 두 분이 해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예술계에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미국도 이제 예술 좀 한다. 우리 미국도 예술에 발맞춰 간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 두 분이 지금 처음 말한 이 드쿠닝이란 이분이랑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잭슨 폴록이라는 이 두 분이에요. 자, 이 두 분이 뭘 만드셨냐면 추상 표현주의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추상 표현주의. 추상화죠, 추상화. 자, 추상화가 뭐냐면 지금 이 두 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안에 이미지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 동물, 산, 사물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고 점선면 가장 기초적인 형태, 점선면을 제외한 다른 이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상화라고 그래요. 추상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트렌드를 이게 도입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추상 표현주의라 그래서 어떤 기법을 도입했냐면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런 그림 보여주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저기 터줏대감 마스크 쓰자. 네. 아이디도 굉장히 개념 있는데 댓글도 굉장히 좋아요. 액션 페인팅의 잭슨 폴로. 어떻게 알지? 저 센스에 놀라워야죠. 액션 페인팅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림에 두서가 없어요. 이게 뭘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린 것 같고 쌤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실제로 이 기법이 생각 없이 그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은 다음에 팔에 붓을 들고 막 해요. 막 뿌리거나 칠하거나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내 팔의 흐름대로 그렇게 막 그리는 걸 액션 페인팅이라 그래요. 그 액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추상 표현주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선생님 저렇게 물감 뿌리고 막 붓질했는데 3,200원 말이 돼요? 제가 하면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해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분들이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나 예술계나 다 그런데 일단 최초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인정을 해줘요. 이런 거 누구나 다 그릴 수 있겠죠. 따라하러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최초로 했다라는 거. 이전까지는 다 사람 그리고 정물화 그리고 풍경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쭉 그려왔다면 이 두 사람들이 그걸 깬 거죠.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입체파가 유명한 이유가 처음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줄을 놓고 붓질을 막 하는데 액션 페인팅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쉽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없던 걸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들의 작품이
의의가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런 작품 보면, 아, 뭐야, 막 그렸네.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아, 이게 추상화구나. 추상 표현주의구나. 아, 이 사람들이 액션 페인팅으로 그린 거구나.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도했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2위로 팔린 드쿠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위 작품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 1위. 자, 과연 누구 작품일까요? 자, 작품명 살바토르 문디.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고, 네,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이 아는 작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피카소만큼이나 유명한 피카소만큼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네, 8천억. 아, 넘어갔습니다. 네, 5천억, 5억 달러. 네. 4,800억. 네, 뭐, 근접한 또 액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억 달러. 10억. 10억 너무 작은데. 네, 바로 한번 금액 볼까요? 네. 무려 4억 5,03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376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누가 샀냐고요? 사우디에 있는 어떤 왕자? 네, 그분이 사갔대요. 저는 뭐 사우디에 유명하신 분은 뭐 만수르 그분밖에 모르는데 그분만큼이나 돈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자가 사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작품이랑 잠깐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살바토르 문디라는 건 네, 구세주, 네, 구원자, 네, 예수님을 그린 거죠. 그래서 구세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 다빈치가 네, 자, 이분인데 이 할아버지인데 피카소만큼이나 유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작가라고 정말 맞는 분인데, 자, 이분이 왜 유명하냐? 이분을 게임으로 따지자면 사기캐, 사기캐. 이분이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해화, 건축, 철학, 작곡, 물리학, 수학, 해부학 다 했어요. 다 잘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심지어 육상의 수영까지 잘했다고 해요. 또, 뭐, 확인은 안 되는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싸움도 잘했대요. 어깨가 장난 아니에요, 근육이. 막. 그래서 어깨빵 하면 사람이 다 쓰러졌고, 막, 길피고, 막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사기캐인데, 뭐, 게임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보통 뭐, 게임에서 힘이 세다, 그러면 이게 좀 스피드가 떨어지고, 게임에서 어떤 이렇게 좀 마법사다,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뭐, 스피드가 있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좀 힘이 떨어지고 이런데, 뭐, 이 사람은 뭐, 힘 99, 체력 99, 뭐 스피드 99, 만화 99, 다 99 만렙인 거예요. 사기캐죠, 사기캐. 만능주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원근법, 명화법, 투시법 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미술학원 좀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거기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뭐 명화법, 구도 잡는 거, 이렇게 한 면에다가 그림을 조화롭고 이쁘게 좀 그리고 사실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이 다빈치라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서 구대 사람들이 그걸 다 배우고 따라한 거죠. 엄청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는 모나리자. 이것도 이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 유명한 것 중 하나죠. 그리고 다빈치 그림은 현존에 남아있는 게 20작품이 채 안 된대요. 20개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빈치라는 닉네임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데 신급죠. 신급 닉네임인데 남아있는 작품도 얼마 안 되니까 더 가치가 있고 더 높게 팔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에는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작품이 195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왔을 때는 이 작품이 가짜다, 모작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5만 원? 당시로 5만 원에 막 판매가 되고 했대요. 근데 그 사간 사람이 그 그림에서 이렇게 물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왜 물감이 떨어지지? 이게 가짜라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떨어지는 물감을 한번 벗겨보자. 근데 물감을 이제 그 전문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과학적으로 세제마모로 그 껍질을 다 벗겨내본 거죠. 위에 있는 물감을 벗겨내보니까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년이나 된 그림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겹질, 뭐 전용어로 개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위에 개칠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완전히 벗겨내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다빈치의 작품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5만 원에 팔리던 게 지금은 무려 5천억이 넘는 작품으로 팔리게 됐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네, 여기까지가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 1, 2, 3이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비싸게 팔린 작품들이 있긴 있어요. 예, 우리나라 3대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네, 40분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나라 작가들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빠르게. 우리나라 작가 3대장, 원피스에 나온 3대장 있죠? 네, 3대장에 비견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자, 첫 번째, 김한기라는 이 작가분은, 우리나라 작가 탑10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이 사람 작품이에요. 1위부터 5위까지. 네, 이분 작품인데, 이 작가는 근현대, 그러니까 1940, 50년대 주로 이렇게 활동을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달이나 항아리, 매화 이런 거 그리시다가 나중에 갈수록 옆에 보이는 약간 이렇게 추상화 같은 점선면으로 점점점점 찍어서 작품하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색깔과 이런 그림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이다, 한국적 서정주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중섭의 소라는 작품. 이중섭, 이 소작품 교과서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런 작품들. 네, 이분도 비슷한 시기에 근현대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소 그림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 6.25 시대에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민족성을 잘 나타낸다. 그래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근이라는 작가입니다. 박수근. 네. 이분도 아까 김한기, 이중섭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탑3니까. 원래 김한기라는 분이 탑1 찍기 전까지는 이 박수근이라는 분이 1등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트렌드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7등, 8등까지 밀려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그 40, 50년대 6.25 이후에 우리 서민들의 그 시장이나 장터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살아가고, 가족들의 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국적이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독특한 마띠에르, 좀 거칠죠? 이런 독특하고 거친 기법이 우리나라의 어떤 땅, 그 다음에 흙, 이런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따뜻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작가랑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개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선생님, 미술 작품들은 왜 비싼가요? 왜 저렇게 비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희소성, 작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미술 작품들도 대부분 하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아우라, 게임에서 제 아우라가 넘친다, 막 뿜어 나온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미술 작품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 작품을 보면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뿜어 나오는 기운 같은 게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예술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싸게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작품의 가격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매기나요? 뭐 요거 매길 때 뭐 미술협회라던가 평론가라거나 경매하시는 분들이 막 모여서 정하겠죠. 어떤 이 작품이 미술사에서 가지는 가치, 그다음에 뭐 구입자의 기호도, 뭐 그다음에 사회 경기, 지금 어떤 어려운지 좋은지, 작품의 보존 상태, 작품의 일형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이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좋은 작품의 기준은 뭔가요? 저 앞에 본 것처럼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비싼 것도 좋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작품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예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에 정답은 없다. 단지 보는 이에 질문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작품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이 작품 너무 좋고 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어떤 작가나 내용이나 뭐 기법,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만의 최애 페이보릿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건데 과제 제출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제라고 해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서양 작가 한 명, 한국 작가 한 명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작가인지, 그다음에 이 작가의 어떤 작품인지, 이 작가의 작품이 좋은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서술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제를 각 학교 미술 선생님들께서 재량껏 아마 변형하시거나 그대로 쓰시거나 하실 거예요. 그럼 각 학교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플랫폼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졸여가지고 급하게 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말 못 해준 것도 많은데 다음 시간엔 저희가 좀 더 정돈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재밌는 수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상의 전환 게임 그리고 색으로부터라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